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눈에서는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일단은 미국 대선과 시장 반응에 대한 분석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미국의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산업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미국 대선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마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직 넘버가 27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264명 정도. 물론 각 그 보도별로는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264명이라고 그러면 아마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 바이든 후보가 이제 승리하는 거 맞죠? 네,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이번에도 역시나 샤이 트럼프들이 약진을 하면서 사실 새벽까지도 굉장히 혼전이 거듭됐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는 사실상 그 북부 지역에서 일부 투표가 아직 개표가 되고 있지만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지역에서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바다 정도까지만 확보하면 270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이든의 승리, 공화당은 이제 상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하원의 구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필라델피아는 거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바다가 중요했죠, 갑자기요. 네, 사실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271 선거인단을 가져갈 필요가 없죠. 270만 가져가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바다만 이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소송으로 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대선 이후의 혼란을 우리가 좀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즈에 일단은 명품 거리에 전부 다 그냥 그 나무 판자를 갖다가 깔아가지고 못으로 다 박아놓고 혹시 소요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혼란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생각이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유례 없이 사전 투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었고요. 우편 투표까지 있으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 불복을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전에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었다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개표 현황을 봤을 때 트럼프의 그 불복 선언이 효과를 발휘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소요 사태도 굉장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조홍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좋은 단어를 하나 이제 끄집어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전 인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신데 항상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매번 실수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면 사전 불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사전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 같은 조지 부시와 알 고어의 그 이슈가 있었을 때 플로리다에서는 그때는 사전 인식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나스닥이 한 15% 빠졌고 S&P 500은 그때 한 4.5% 한 달 동안 빠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근데 이번에는 사전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좀 선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상을 얼마나 했었나. 분명히 트럼프는 저런 행동을 하고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인식이 됐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반영이 되는 게 있고요. 2000년을 말씀 주셨는데 당시 엘고와 조지 부시 당시에는 그게 2000년입니다. 얘기는 닷컴 버블 시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대세 하락장의 한 중심에 있었고요. 그 얘기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취약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혹은 이제 대선 이벤트만 제거하고 보면 사실 펀더멘탈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1대1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현재 그 예상 강도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정리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해드리면 그때는 닷컴 버블 이후에 사실은 대세 하락장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한 15%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빠진 것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앞으로 좀 길게 보면 나빠질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시장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봤을 때 그때랑은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데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미리 좀 정하고 얘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네. 물론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바이든이 된다면 지금 바이든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뭐 바이든이 됐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네. 오프닝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상원이 네. 민주당이 되면서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상원과 하원을 동시 네. 석권하는 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앞에서 말씀을 다 주셔서 다시 한번 뭐 복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상원이 공화당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에 좀 시장의 우려 사항이 됐었던 반독점 규제 혹은 이제 법인세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어차피 대선은 지나갔다. 이제 대선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그 와중에 오히려 악재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굉장히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는데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규모가 뭐 좀 컸고 공화당은 좀 그보다 좀 작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그 블루웨이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정책의 속도나 규모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건 현재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요원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계속 뒤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충분한 역할을 했고 이제 네네. 재정이 받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라고 해도 분명히 부양책은 언제가 됐든 분명히 실시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건 1월 달에 내년에 취임한 직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보면요. 어저께 지금 미국 팡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한 8%좀 올랐고요. 예, 아마존닷컴 6%. 그다음에 구글이 6%도 올랐어요. 뭐 애플은 그렇다고 치고. 예. 그러면 사실은 이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반독점 규제법이 나오고 물론 또 부통령인 해리스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인세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올해는 못 올릴 수 있어도 내년에 또 못 올릴 수 있어, 내후년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센티멘트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뭐 바로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라지 그 소위 말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오는 겁니까? 왜 저런 모습을 왜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블루웨이브가 됐을 때 가장 견제가 됐던 게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때처럼 반독점 규제가 좀 현재 성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네. 예상 밖의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좀 인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 종목들이 네.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제 정책이 이제 산업을 제어해야 하는 일들은 좀 예상보다는 그 강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알 수는 없어도 그죠? 출렁거림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뭐 내일 LA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모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은 뭐 전체적인 주식시장 그다음에 일단 특정 섹터에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그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증시의 전망은 대선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증시의 상승 복귀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는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강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그린 산업, 흔히 녹색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인프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수혜 업종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어제는 좀 금리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향후에 금리 방향이 상승 쪽에 있기 때문에 금융주도 점차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쪽에 가까운 업종들이 갈수록 수혜를 보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전체적인 증시의 그림은 내년에 밝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저께 저기 그 미국 섹터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방금 전에 보여주신 건데, 방금 전에 보여주신 건데 섹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미국 섹터요. 예, 제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우리 기술 투자 말고요. 미국 세트 한번 보여주시면 헬스케어 한번 보시죠. 4.45%. 요거 말고 또 좀 더 편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어쨌든 헬스케어 섹터가 어저께 이겁니다. 바이오가 어저께 6.2%. 그러니까 나스닥 아이셰어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어저께 6% 이상 상승했어요. 네. 제가 저것을 보고 참 재밌다. 그러면은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더 전문가시니까 예, 성장주에서 바이오가 왜 올라갔고 그 뭐 오바마 케어부터 시작해서 요 간단하게 우리가 혹시 바이오에 관심을 둬야 된다면 왜 바이오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성장주의 분류 기준이나 오바마가 아니라 이제 바이든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이제 뭐 헬스케어 쪽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맞고요. 그 중에서 특히 바이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 이 부분은 코로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이제 코로나의 사이클을 분석해서 어떤 업종이 좋을 거냐를 뽑아내는 상품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게 지금 감소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기로 접어들면서 저희 역시도 이번 달에 이제 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의 업종을 많이 뽑아냈는데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 잠잠하지 않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바이오에 대한 집중 아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 조은래 대표께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몇 번이나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한 3-4번 아마 그 사실 비토를 받았어요. 거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을 겁니다.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섹터들이, 종목들이. 근데 이번에는 오바마 케어는 아닐지언정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추가 플러스해서 바이든 케어가 99.9% 나올 것이고 분명히 정책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금리는 뭐 2년 더 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이슈인지는 몰라도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8%막 0.86까지 가다가 지금 뭐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케어 소위 말해서 오바마 케어의 세컨드 버전, 두 번째 버전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단 뭐 양당 간에 걸쳐서 가장 좀 첨예하게 부딪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오바마 케어였죠. 이번에도 바이든 케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 하원을 차지하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 분명히 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대표적인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특정 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을 따로 해드리진 않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큰 그림 하에서는 분명히 좀 호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케어라는 단어는 최성민의 빅샷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이제 확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미국 채권, 뭐 혹시 뭐 투자 상품, 미국 ETF 이런 거 혹시 소개시켜 줄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일단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위험성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랠리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이제 윗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채 많이들 들고 계신 게 TLT, TLH 같은 좀 장기 듀레이션 채권들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짧은 쪽의 채권 혹은 이제 종합 채권을 가져가셔라. 그래서 AGG라고 하는 이제 종합 애그리게이트 본드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그냥 BNDX라고 하는 이제 본드인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채권 해서 좀 종합 채권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좀 채권 내에서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좀 강도가 약해지겠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텐 혹은 ES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저께 좀 큰 랠리를 보였던 그 테크놀로지 종목들을 봤을 때 QQQ라고 하는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그 종목이나 아니면 기존에 조금 눌렸던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린다고 그러는데 질문 하나 더 드려야겠어요.
이 텐이라는 종목 있습니다. 텐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텐이라는 ETF 있습니다. TAN 있는데 예, 지금 뭐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텐은 사실은 그 태양광 관련된 ETF입니다. 네. 예, 근데 어저께 좀 많이 하락했어요.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바이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뭐 종목 하나 말씀 주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그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그래서 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원을 이제 공화당에게 뺏기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수급이 몰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텐 같은 태양광 같은 종목들, FAN, 풍력 ETF 같은 것들은 지금이 살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 이제는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바이든 시대가 왔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산다. 풍력, 태양광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네요.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은혜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